안녕하십니까? 3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C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들과 그 다음에 그들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볼 연산자들은 산술 연산자들인데요. 자, 대입 연산자와 산술 연산자들입니다. 자, 일단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이미 한 번씩 봐왔죠.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를 왼쪽에 있는 피연산자에다가 대입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대입연산자다. 자, 이게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는 같다라는 의미지만, 자, 우리가 C 언어에서는 대입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될 것이 이 나머지 연산.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4를 갖다가 3으로 나눗셈을 했을 때 보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죠. 그 나머지 값을 반환하라라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2, 그 다음에 나머지 연산 1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죠. 자, 따라서 0이 반환되는 그러한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연산이라고 하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OP1.C라는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연산자들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저는 긁어다가 자, 붙이고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제대로 됐고요. 실행해 보면 자,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자, 실행 결과와 예제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3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printf 함수로 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로 문자 열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인자를 전달하기 위해서 콤마 연산자가 들어가고 있죠. 콤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달 인자를 봤더니 자, 지금 연산이 나오고 있죠. 지금 덧셈 연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면 printf 함수로 출하면서 첫 번째 인자,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하려고 해서 봤더니 덧셈 연산이더라.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value1과 value2 값을 더한 결과를 인자로 전달을 하라는구나 라는 뜻으로 컴파일러는 인식을 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인자로 문자 열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연산문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산 결과를 갖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연산 결과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value1이 4고 value2가 2죠. 따라서 그 결과는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값이 십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줄 곱셈 연산한 결과 볼까요? 사실 이제 4 곱하기 2니까 8이 출력이 되겠죠. 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자, 여기 보면 나머지 연산. 지금 value1이 4죠. 그 다음에 value2가 2입니다. 따라서 나눗셈을 하게 되면은 몫이 2고 나머지가 0이에요. 여기서 몫은 중요하지가 않죠. 나머지 0이 인자로 전달이 되어서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연산자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그냥 확인해 보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연산자를 갖다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다양한 종류의 또 이제 기타 대입 연산자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자주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냐면 자, A와 B의 값을 더해서 그것을 갖다가 다시 A에다가 집어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참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C는 A 플러스 B다. 그러면 A와 B의 값을 더해서 C라는 변수에다 집어 넣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한 문장 안에서 A가 2번이 나올 수도 있고 3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A는 A 플러스 A다. 이거 어떤 의미가 될까요? A와 A 값을 더해서 A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전에 A가 12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문장을 지나고 나면 A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과 10을 더해서 20을 대입을 해주니까 A는 20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장 안에 변수의 이름이 2번 이상
존재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은 A와 B 값을 더해서 그 결과를 A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의미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대입연산자, 즉 대입연산자와 산술연산자를 합한 연산자, 이게 하나의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연산자와 대입연산자를 갖다가 합쳐 놓은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하나의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A 플러스는 B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A와 B를 더해서 그 더한 결과값을 다시 A에다 넣어라. 즉 이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산술연산자와 대입연산자를 갖다가 하나의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자, 이러한 연산이 의외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자,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걸로 읽지 말고 이걸로 읽어볼까요? A와 B의 값, A에서 B의 값을 뺀 결과를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왼쪽에 있는 A에다 집어넣어라. A와 B의 값을 곱해서 곱한 결과를 어디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A에다가 A를 가지고 A를 B로 나눈 결과값을 A에다가 집어넣어라. A를 B로 나눈 결과의 나머지를 A에다 집어넣어라. 자, 둘은 같은 의미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더 주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이거보다 더 좋으냐, 뭐 꼭 그런 거를 하기보다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연산자에 익숙해지시라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한번 또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예제 OP2-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결과 확인하고요. 제가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하자고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어떤 문장입니까? value1과 3을 더해서 그 결과값을 value1에다 다시 집어넣어라라는 거죠. 그럼 2와 3이니까 value1이 2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value1을 출력해보면 결과가 5예요. 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대입연산자와 산술연산자를 하나의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나머지 실제로 그렇게 지금 정확한 결과가 맞아 떨어지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코드를 가지고 이리저리 변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럼 다음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이 부호연산자로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그 10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연산자 안 써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플러스 10이라고 얘기를 하죠. 수학적으로 여기에다가 가로를 치고 마이너스를 앞에다 붙여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게 언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중학교 이전에 우리는 이걸 공부를 했었다고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플러스 10이 되죠. 자, 이거를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좀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플러스 10에다가 플러스를 집어넣어주면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는 예, 그냥 그대로 그냥 플러스 10이에요. 그죠? 예, 이 부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플러스 붙여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이 플러스로 바뀌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P연산자를 하나만 둘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항 연산자로서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는 붙여주나 마나죠.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지녀요? 얘가 가지고 있는 부호를 갖다가 내가 바꾸겠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자, 예제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실행 결과는 여러분들이 한번 유출을 해보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은 value1이 2입니다. 그죠? 근데 value1에 마이너스 연산자를 붙여서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있어요. 뭐냐면 지금 언뜻 보면은 이거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본 다양한 종류의 대입연산자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val1 마이너스는
벨 1과 이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마이너스가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연산을 한 결과를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집어넣어라. 즉 여기에는 연산자가 지금 두 개입니다. 대입연산자, 마이너스 연산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연산자예요. 벨 1에다가 벨 1을 빼서 그 값을 벨 1에다 집어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이걸 상당히 처음에 헷갈려 하시는데 이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벨 1은 얼마가 될까요? 뭐 0이 되겠죠.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을 빼버리니까. 자, 따라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벨 1이 현재 2예요. 근데 마이너스 연산자를 붙여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마이너스 2라는 값을 벨 1에다 집어넣어주니까 벨 1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출력해보면 아마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4죠. 벨 2에다가 마이너스 연산자를 붙여줬으니까 아마 플러스 4가 리턴 될 거고요. 4가 반환될 거고요. 그 반환된 값이 벨 2에 대입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될 겁니다.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연산자를 하나씩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증가 및 감소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증가 연산자예요. 플러스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자, P연산자, A라는 P연산자를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면 붙어있는 위치가 얘는 P연산자의 왼편에 붙어 있고요. 얘는 P연산자의 오른편에 붙어 있어요. 일단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거, 즉 값을 하나 증가시켜라라는 것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한 같은 의미를 지녀요. 단 붙어있는 위치에 따라서 증가되는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 증가 후 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지금 A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쓰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 증가 후 연산, 즉 선 증가 A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10이었다. 그러면 A 값을 선 증가시키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1로 만들어 놓고 이 문장을 진행하라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경우엔 11이 출력이 돼요. 하지만 이거는 선 연산 후 중과입니다. 즉 A가 이전에 10이었다. 자, A가 이전에 10이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선 연산, 이 문장을 먼저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10이 출력이 되고 나서 A가 1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앞에 붙어 있으면 선 증가 후 연산, 뒤에 붙어 있으면 선 연산 후 증가. 이걸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연산,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연산자를 두 개 붙어서 감소 연산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값을 하나 감소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값을 하나 감소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증가 연산자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P연산자의 왼편에 있게 되면 먼저 감소하고 나서 연산하라. 선 감소 후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만약에 10이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선 감소, 먼저 감소를 하게 되니까 A가 9가 되겠죠. 따라서 9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선 연산을 먼저 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값을 감소시키는 건 뒤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만약에 그 전에 10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이거 지금 오타네요.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A가 아니라 B입니다. A라고 해도 문제는 안 되겠네요. 문제는 안 되겠는데, 자, 그냥 통일감을 위해서 제가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가 현재 그 전에 값이 10이었다. 그러면은 10인 B의 값을 갖다가 먼저 연산하고, 즉 먼저 출력하고요. 이 문장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감소시켜서 B가 9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처음 언뜻 보면은 상당히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얘는 감소고 얘는 증가고요. 얘는 감소입니다. 다만 P연산자의 왼쪽에 붙어 있느냐 오른쪽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감소를 먼저 할 것이냐 혹은 증가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연산을 먼저 할 것이냐를 갖다가 구분 지어 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사해서요. 자, 가져다 붙이고요. 컴파일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같은 결과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벨 1이 지금 10이죠. 현재 10인데
뒤에 붙으면 뭐라고요? 선 연산 후 증가라고요. 즉 아마 벨 1이 10이니까 10이 출력되고 나서 벨 1 값은 11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따라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10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줄에는 벨 1 값을 그냥 그대로 다시 한번 출력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값이 11로 변경이 되었죠. 즉 선 연산 후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 증가 후 연산이죠. 벨 2 값이 현재 10이에요. 선 증가해야 됩니다. 11이 되고 나서 출력을 하죠. 따라서 11이 나오고 역시 다시 한번 출력해봐도 11이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자, 이 줄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괄호가 채워져 있죠. 벨 1 값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 연산 후 증가죠. 자, 따라서 이 줄이 지나야지만이 마이너스 값이 벨 1 값이 하나 감소되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괄호를 쳤어요. 우리가 이 괄호도 사실은 연산자입니다. 괄호 연산자. 수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잠깐 다시 돌아가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너무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3 플러스 2 곱하기 4다라고 하면은 곱하기 연산이 먼저 일어납니까? 덧셈 연산이 먼저 일어납니까? 곱셈을 먼저 하죠. 괄호를 치면 어떤 의미가 돼요? 이걸 먼저 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의미를 지니는 연산자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걸 먼저 진행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해 보기에 그래도 이 가로까지 쳤으니까 아마 이게 연산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 즉, 벨 1 값이 9가 된 다음에 덧셈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9가 된 상태에서 1을 더할 경우에는 11이 나올 거고요. 그죠? 벨 2 값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비록 괄호를 쳐줬지만 선 연산 후 증가니까. 자, 따라서 여전히 10에다 2를 더해서 그냥 12가 출력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자, 벨 1 값이 9가 출력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벨 1이 9가 되는 건 정상이죠. 예, 당연히 정상이죠. 벨 2가 지금 12가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바는 어떤 겁니까? 얘가 11을 출력했다라는 거는, 벨 2 값이 벨 1이 언제일 때 덧셈 연산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10일 때 덧셈 연산을 했다라는 거죠. 즉, 선 연산 후 증가일 경우에 아무리 괄호를 쳐줘도 선 연산 후 감소죠. 이 경우에 선 연산 먼저 연산을 하고 뒤에 가서 감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괄호를 치던 안 치던 사실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벨 1 값이 후 감소이기 때문에 이 줄에서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단 연산을 거친 다음에 이 문장의 연산을 다 거친 다음에 즉 벨 2가 12가 되죠. 그 다음에 값이 하나 감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특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